여러분 혹시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깬 적 있으신가요? 발끝부터 허벅지까지 딱딱하게 굳어 움직일 수도 없고 그 고통에 식은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운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3초만 눌러주면 이 지옥 같은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비밀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단 3초 만에 해결하는 응급지압법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예방법까지 공개합니다.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넘기셨던 분들, 오늘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밤마다, 특히 잠을 잘 때 다리에 쥐가 잘 날까요? 낮에는 멀쩡하다가 새벽이 되면 갑자기 종아리나 허벅지가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참기 힘든 통증으로 깨어나는 경험,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겪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에는 그 원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특히 다리 끝까지 피를 보내는 힘이 약해지면 근육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때 작은 자극에도 쉽게 수축하여 경련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길면 혈액이 다리 쪽에 정체되어 밤에 증상이 더욱 심해지죠. 실제로 72세 이정원님은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다리 혈액순환이 크게 나빠졌고 결국 매일 밤 두세 번씩 쥐가 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칼슘과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소화와 흡수 능력이 떨어져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체내 농도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대구에 사는 65세 박영희님은 매일 우유를 마시고 멸치도 챙겨 드셨지만 여전히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이하였던 것이죠.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흡수율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채로 오래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움직이면 근육이 견디지 못하고 경련이 발생하는 것이죠. 69세 최동수님은 침대 끝이 낮아서 발이 아래로 처진 채 주무셨습니다. 그 결과 거의 매일 새벽 4시쯤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하지만 발 밑에 작은 받침을 두자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혈액순환 문제, 미네랄 부족, 잘못된 습관이 겹쳐져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점점 더 잦아지고 결국 혈관 질환이나 신경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고통을 없앨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종아리나 허벅지가 뭉치면 당황해서 손으로 세게 주무르거나 급하게 움직이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근육이 더 경직되어 통증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침착하게 올바른 순서대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침대에 앉아 다리를 곧게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발목과 종아리 뒤쪽 근육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경직된 부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단, 갑자기 세게 당기지 말고 5초 동안 천천히 유지한 뒤 3초 쉬는 리듬으로 3회 반복하세요. 허벅지에 쥐가 났다면 다리를 앞으로 뻗고 상체를 무릎 쪽으로 살짝 숙여 근육이 길게 늘어나도록 합니다. 이때 통증이 심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다시 원활히 돌면서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압으로 완전히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 3초만 눌러도 효과가 있는 두 가지 지점입니다. 첫 번째는 별표 승산혈, 별표입니다. 위치는 무릎과 발목의 중간 지점에서 손가락 두 마디 위쪽, 종아리 뒤쪽 근육 사이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강하게 누르고 1초 쉬기를 5회 반복하세요. 이 부위는 종아리 신경이 모이는 곳이라 자극하면 뇌에서 근육 이완 신호를 보내 경련이 빠르게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별표 용천혈, 별표입니다.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에서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특히 발바닥이나 발가락 쪽에 쥐가 났을 때 효과적입니다. 손가락 관절로 3초간 강하게 눌렀다 1초 쉬는 것을 5회 반복하면 막혔던 혈액순환이 회복되고 근육 긴장이 풀립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68세 김미숙님은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수면을 방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3초 지압법을 배우고 나서 단 하루 만에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수십 년 고생한 통증이 사라질 줄 몰랐다고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 지압을 통해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응급지압법을 배워도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쥐가 나는 순간을 빨리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특히 커피나 차, 술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음료는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일으킵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 속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그 결과 쥐가 더 쉽게 생깁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셔보세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어야 혈관이 수축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실제로 창원에 사는 66세 이술래님은 평생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매일 1.5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인 뒤 다리의 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과 칼슘 섭취입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는 이 두 가지 미네랄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져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선택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아몬드, 두부, 시금치 같은 식품은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멸치, 우유, 요거트 같은 음식은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만 근육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73세 박철수님은 매일 저녁 바나나 반 개와 아몬드 10알을 드셨는데 단 2주 만에 밤마다 일어나던 쥐가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자세 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채로 잠을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발 밑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두어 발목이 90도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것도 좋습니다. 수원에 사는 75세 한영수님은 이 습관 하나만으로 10년 동안 겪던 다리 쥐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잠자리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자기 전 단 1분만 투자해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침대에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목을 앞뒤로 10번씩 돌려주세요. 그 다음 종아리를 15초 동안 늘려주면 됩니다. 안양에 사는 69세 정미경님은 이 루틴을 매일 하신 후 한 달 만에 다리 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인생을 바꿀 줄 몰랐다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찜질과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만 발을 담가보세요. 안동에 사는 70세 배수님은 매일 저녁 9시에 족욕을 시작한 이후 다리 쥐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5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다리 쥐는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확신하게 된 사실은 다리에 쥐가 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습관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변화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에 사는 68세 김미숙님의 사례입니다. 김미숙님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3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 매일 밤 고통을 겪으셨죠. 그 때문에 아침마다 피곤했고 낮에도 활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김미숙님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주사와 약을 처방받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알려드린 3초 지압법을 배우시고 단 하루 만에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날 이후 쥐가 나더라도 스스로 바로 풀 수 있었고 점점 빈도가 줄어들어 한 달 뒤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김미숙님은 선생님,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에 사는 72세 이정원님입니다. 퇴직 후 집에서 TV만 보며 활동량이 줄어들자 다리 쥐가 심해졌습니다. 새벽마다 두세 번씩 일어나야 했고 가족들도 함께 잠을 설칠 정도였죠. 이정원님에게는 혈액순환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물 1.5리터 마시기, 자기 전 따뜻한 물 1컵, 그리고 발목 스트레칭 1분. 단 2주 만에 쥐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뒤에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정원님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10년 고생이 해결될 줄 몰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대구에 사는 65세 박영희님입니다. 박영희님은 우유도 마시고 멸치도 잘 드셨는데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단순히 칼슘만 보충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후 매일 저녁 바나나 반개, 아몬드 열알, 시금치를 챙기며 마그네슘을 보충하자 2주 만에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박영희님은 영양균형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며 이제는 주변 분들에게도 마그네슘 섭취를 권하고 계십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최동수님의 사례도 있습니다. 최동수님은 침대 발치 쪽이 낮아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상태로 주무셨습니다. 그 결과 매일 새벽 4시경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하지만 발 밑에 작은 발받침을 두고 수면 자세를 교정하자 일주일 만에 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10년간 괴롭히던 고통이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사라질 줄 몰랐다며 감격스러워하셨습니다. 이처럼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복잡한 치료나 고가의 약이 아니라도 올바른 습관과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다리의 쥐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의 쥐는 대부분 단순한 근육 경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단순한 쥐 문제가 아니라 혈관 질환이나 신경질환, 심장질환 같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경고 신호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다리 쥐와 함께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근육 경련이라면 잠시 후 풀리지만 지속적으로 저림이 동반된다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말초 신경병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제주에 사는 71세 고정남님은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더니 결국 당뇨병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리 쥐는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니라 전신질환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다리 쥐가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거나 몇 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수분이나 미네랄 부족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전해질 불균형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내분비 질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에 사는 66세 문영식님은 하루 4-5번씩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셨는데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이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나서야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다리 쥐와 함께 다리에 심한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양쪽 다리가 모두 붓고 손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심장이나 신장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부천에 사는 73세 안정희님은 다리 쥐 때문에 병원에 오셨다가 심장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해 큰 위험을 피하셨습니다.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심장이 보낸 신호였던 겁니다. 네 번째, 다리 쥐와 함께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은 혈액순환 장애나 심장질환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70세 김태영님은 혈압약을 바꾸고 나서 다리 쥐가 심해지고 가슴 답답함까지 느끼셨는데 약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약을 조절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죠. 만약 새로운 약을 복용한 뒤 다리에 쥐가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폐경 이후 여성에서 다리 쥐가 잦아지고 다른 호르몬 관련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에스트로겐 부족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방해해 쥐를 더 자주 일으킵니다. 순천에 사는 68세 이순덕님은 폐경 후 심한 다리 쥐로 고생하셨는데 호르몬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치료 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리의 쥐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신호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밤에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응급으로 풀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다시는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단 3초 지압법으로 통증을 즉시 완화하고 꾸준한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 마그네슘 보충을 통해 재발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근육 경련이라고 넘기지 말고 만약 다리 쥐와 함께 저림, 부종,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렸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몸은 반드시 변화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제이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무릎과 다리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밤마다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건강한 다리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바꾸고 건강한 10년, 20년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곳은 건가의 정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